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관동별곡 5번째 파일인데요. 마지막 파일이 되겠습니다. 결사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결사 들어가기 전에 우리 망양정에서 파도를 조망할 때 먼 바다를 조망하면서 화자의 내적 갈등을 파다가 마주 일렁이는 모습을 통해서 표현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표현법을 하나 제가 얘기 안 하고 가서 여기 잠깐만 이야기하고 갑시다. 바로 여기에요. 천거를 못 내보아 망양정에 올라서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일까? 망양정에 올라가서 바다의 넓은 모습을 봤는데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밖은 무엇일까? 여기 대구법 있는 거고 또 뭐도 있을까요? 바다 밖은 하늘이고 하늘 밖은 무엇일까? 역시 대구법 있고 또 뭐 있어요? 바다 밖은 하늘인데 다음 단락에서 하늘을 그대로 받았죠. 이런 표현법을 뭐라고 해요? 원숭이 영대는 빨개, 빨가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연쇄법이라고 하죠. 그런데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죠. 바다 밖은 하늘, 하늘 밖은 무엇 더 넓은 것이 있겠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또 점층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요 단락에 점층 대국 연쇄법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시고 또 하나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이 있지? 바다가 저렇게 끝없이 아주 넓게 펼쳐져 있는데 이런 바다의 광활함을 우리는 일망무제라는 사자성어로 나타낼 수 있어요. 바다의 광활함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하나 알고 가시고요. 그럼 이제 결사로 넘어갑니다. 바다 밖은 하늘이 하늘 밖은 무엇인가? 연쇄법, 대구법, 점증법, 일망무제, 바다의 광활함 소개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결사예요. 아까 망양정에서 이 화자의 내적 갈등을 파도가 이제 아주 어지럽게 구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남은 결사 부분은 망양정에서 달맞이를 보고 그 다음에 꿈을 꿔서 신선을 만나 풍류를 즐기고 꿈을 깬 다음에 내가 열심히 선정을 베풀 거야 라는 것으로 내용이 끝나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망양정은 아직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까 바다를 보았던 그 망양정에서 계속 내용이 이어집니다. 적은 덧 밤이 들어 풍랑이 정하거늘 그랬어요. 그러면 적은 덧은 잠깐 사이에 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경과가 나타나 있네요. 시간의 경과. 시간이 흘러서 밤이 되었어요. 풍랑이 정하거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가라앉았어요. 파도와 바람이 가라앉았다는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아까 파도가 막 춤추는 모습을 통해서 내적 갈등이 심화되었는데 그것이 가라앉았다는 것을 통해서 내적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 다음 부상지척의 명월을 기다리니 부상은 뭐냐면 해가 뜨는 곳이란 뜻이에요. 해가 뜨는 곳. 지척 가까운 곳에서 명월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월출을 보려고 하는 거죠. 해가 뜨는 거. 밝은 달을 기다린다. 월출 기다림. 서광천당이 배는 듯 숨는구나. 서광천당은 길게 뻗친 상서로운 달빛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달이 보이는 듯 숨는구나. 그래서 아직 달을 못 봤다는 이야기죠. 주름을 고쳐 걷고 다시 걷고 옥계를 다시 쓸며 계명성 돋도록 고초 앉아 바라보니 이제 월출이 되었겠네요. 그러면 주름은 뭐냐면 구슬로 만든 발이고요. 옥계는 옥으로 만든 계단이에요. 그러면 여기 옥으로 만든 계단과 구슬로 만든 발이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여기는 미화법이 쓰인 거예요. 여기는 지금 자연이잖아요. 그래서 옥계도 없고 주름도 없는데 좀 아름답게 표현했어요. 화자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망양정에서 월출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기 자연을 좀 아름답게 표현한 거예요. 계명성은 뭐냐면 새벽 닭이 아니고 새벽별 별이니까 성이니까 별이겠죠. 새벽별이 뜨도록 고쳐 앉아 자세를 고치면서 앉아 바라보니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월출을 보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경건한 자세로 월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죠. 자, 달빛이 보이는 듯 숨어서 주름을 다시
고쳐서 걷어놓고 어깨를 다시 쓸고 새벽벌이 돋도록 자세를 바르게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성스럽게 인내심을 가지고 월출을 기다리고 있네요. 백년화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단 말인가? 일이 좋은 세계 남에게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보이고 싶구나. 여기까지 보면 백년화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어요. 지금 화자는 이 전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월출 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달이 뜬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백년화 한 가지를 누가 보내셨대요. 그럼 백년화의 원관용은 뭐예요? 달인 거죠.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늘에 떠 있는 유일한 거 해, 달, 북극성, 임금께서. 그래서 임금님의 은총이 정말 크구나. 이 달 임금님이 보내신 거야. 달의 원관념은 아니면 백년화의 원관념은 달. 이 달은 결국은 임금님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다. 임금님께서 나에게 달을 보여주셨구나. 아주 좋은 세상을 보여주셨구나. 임금님의 은총이 아주 끝이었구나. 이렇게 좋은 세계, 이 달이 미친 훌륭한 세계, 남에게 다 보여주고 싶어요. 남에게란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남은 누구일까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대상이니까 누굴게요? 백성일 거예요. 백성. 내가 여기 관할 지역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경치 혹은 이 임금님의 은총 다 보여주고 싶어. 뭐야? 선정에 대한 다짐. 애민정신. 그래서 여기서 백년화가 뭘 의미한다고요? 임금을 의미한다는 거 포인트 잡아주시고, 그 다음 유아주 가득부어 달다려는 달에게 물온말이 물어보니. 자, 여기 신선사상이 또 있네요. 유화주는 신선이 마시는 술이에요. 신선이 마시는 술을 달에게 따라주며 물어보니 뭐라고 물어봤냐? 영웅은 어디 갔고 사선은 그 누구니? 아무나 만나보아. 옛날의 옛날의 소식을 묻고자 한다. 선산동해에 갈 길이 멀기도 멀구나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달에게 묻는 말이죠. 큰 따옴표를 칠 수 있을게요. 영웅은 어디 갔고 사선은 그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여기서 영웅은 누구예요? 이태백을 말해요. 이태백. 옛날에 그죠? 시를 썼던 이태백. 사선 신라의 4명의 화랑. 돌아가신 그 4명의 화랑에게 그 화랑은 누굽니까? 이태백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나 만나봐. 그러니까 달 말고 또 어떤 사람이나 뭐 다른 누구에게 옛날의 기별을 묻고자 했는데요. 뭐요? 선산통에 갈 길이 멀어서 아무나 다른 사람에게는 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을 건네고 있으니까 대화체입니다. 그런데 달이 대답은 안 했으니까 대화 구조는 아니네요. 자, 그래서 화자는 지금 신선을 동경하고 있어요. 영웅 아까 앞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시선이라고 나왔고 여기 신라 4명 사선이라고 나왔죠. 그들을 만나고 싶어. 그러니까 화자도 신선이 되고 싶어요. 도교적 신선사상을 계속 꿈꾸고 있어요. 위에서도 말했죠. 왕정은 유한하고 풍경은 못쓸매니 나는 지금 여기서 놀고 싶은데 기한이 정해져 있어. 나 가야 돼. 이런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웅 어디 갔어? 이태백 어디 갔어? 사선 어디 갔어? 그가 누구야? 아무나 만나봐서 옛날의 소식을 자세히 묻고 싶어. 그런데 신선이 산다는 산은 여기 동해에서 멀기도 멀어서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가 없구나라는 거죠. 갈 수가 없구나. 나는 이 동해에서 신선이 사는 저 삼신산이라고 해요. 삼신산은 너무나 멀어서 갈 수가 없구나. 자, 그래서 결사 첫 번째에서는 어디에서요? 망양정에서 달맞이를 하려고 합니다. 달맞이를 했죠. 그래서 이 달을 보면서 와, 저 백년아, 저 달이 정말 아름답구나. 이렇게 좋은 세계를 백성들에게 다 보여주고 싶기나 민정신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신선을 동경하고 있습니다. 영웅 이태백 어디 갔고
신라의 화랑 4명은 그 누구야? 나도 아무나 만나서 그들의 행적을 쫓아서 가고 싶어. 그들이 있는 곳은 선산이지. 그런데 그 선산은 너무나 머네. 나는 못 가겠네. 라는 좌절감이 나타났네요. 그 다음 마지막 단락이에요. 꿈을 꿔요. 그러니까 이 꿈을 꾸고 이제 갈등을 해소하게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송군을 베어 놓아 풋잠을 얼핏 뜨니 그랬어요. 지금 배경은 시간적 배경은 언제예요? 밤이에요. 이 위에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났죠. 달을 봤잖아요. 달이 뜨는 밤이죠. 그러면서 달을 보고 나서 사선 이태백 어디 갔지? 달에게 술을 부어주며 물어봤어. 대답이 없어. 그래서 아무에게나 묻고 싶은데 너무 멀어서 갈 수 없어. 라고 해서 이제 그죠? 밤쯤 되나 보죠. 그런데 이 밤에 송근을 베어 놓아 풋잠을 얼핏 들었어요. 소나무 뿌리, 그러니까 소나무 그루터기쯤 되겠죠. 을 베어 놓고 풋잠 살짝 든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은 인몽에 해당하겠네요. 꿈으로 들어가는 부분. 꿈을 꿨어요. 꿈. 풋잠을 들었습니다. 꿈으로 들어가요. 꿈에 한 사람이 날다려 니론 말이,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나에게 하는 말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대를 내 모르랴 상계 진선이라 황령경 일자를 어찌 그릇 읽어두고 인간에 내려와서 우리를 쫓는가. 적은 덕 가지마오 잠깐 가지마오 이 술 한 잔 먹어보. 여기까지가 꿈에 한 사람이 요 화자에게 한 말이죠. 그대를 내가 모르겠어? 상계 진선이었어. 여기서 그대는 누구예요? 화자죠. 내가 모르랴? 그럼 여기서 내는 누구예요? 신선이겠죠. 너는 바로 상계 하늘나라의 진선이었어. 그럼 진선은 바로 화자가 되겠네요. 동그라미는 화자고 세모친 부분은 신선, 하늘의 신선이 되겠어요. 너는 하늘나라의 신선이었어. 그런데 너가 황경경이라는 도교 경전을 한 글자 어찌 그릇 잘못 읽어서 인간 사상에 내려왔어. 하강한 신선이야. 적강한 신선이야. 그래서 우리를 따르니, 여기서 우리는 신선이겠죠. 왜 따르니? 는다가 의문영어면 왜 따르고 있니? 적은 덧 잠깐 가지마. 이 술 한 잔 먹어봐.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북두성 기울여 창에서 부어내어 저먹고 날 먹연을 서너전 기울으니. 여기 표현이 정말 스케일이 크네요. 북두성은 북두칠성이죠. 북두칠성을 기울여 바닷물을 부었대요. 그래서 그것을 저 먹고 나도 먹었대요. 그럼 저는 신선이고 나는 화자겠죠. 그러면 여기서 결국 먹은 것은 뭐예요? 창해수. 창해수는 뭐란 얘기예요? 술을 비유한 말이고 북두성은 국자를 비유한 말이에요. 북두성이 국자 모양으로 생겼대요. 바닷물, 이 넓은 바닷물을 술에 비유한 거죠. 신성끼리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이니 여기 행동을 묘사한 거고, 화풍이 습습하여 양력을 추여드니 구만리 창공에 적이면 난리로다 라고 했어요. 자, 화자가 술을 먹은 다음에 이런 기분이 들었대요. 그 화자의 정서입니다. 여기 화자의 정서. 화풍이 습습하여 따뜻한 바람이 습습하여 혹은 화창한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서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서 양쪽 겨드랑이를 축혀드니 구만리 장천, 아주 구만리한테는 먼 하늘에 웬만하면 저기면은 뭐예요? 웬만하면 날 것 같구나. 왜요? 술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서요. 술을 먹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화자가 이런 말을 하네요. 이 술 가져다가 사에 고루 나누어 주어서 억만창생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제야 다시 만나 또 한 잔 하고 싶습니다. 라고 누구에게 말한 거야? 이건 화자의 말이죠. 화자의 말.
신선에게 말한 거죠. 자, 이 술 마시니 내가 화풍이 습습하여 양닉을 축혀 들은 것처럼 아주 기분이 좋아. 웬만하면 저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거든. 그러니까 이 술을 가져다가 사해 온 세상에 고루 나누어 주고, 그래서 억만창생 이 세상의 온 백성, 모든 백성들을 취하게 만든 후에, 그럼 온 백성들을 취하게 한다는 것은 기분이 업되게 한다는 거죠. 기분이 업되게 한다는 것은 자신이 백성들을 살기 좋게 만든다는 뜻이죠. 그때야 다시 만나 백성들이 살기가 좋아지면 그때 다시 만나 또 한잔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술을 먹고 기분이 좋아져서 갈등이 해소된 거예요. 갈등 해소됐죠. 그 이전에 계속 갈등하고 있었는데 무엇 때문에 해소됐어요? 꿈으로 인해서. 그래서 꿈은 갈등 해소의 매개체고, 그런 다음에 이런 말을 해요. 자, 백성들을 모두 다 살기 좋게, 기분 좋게 내가 다 만든 다음에 그때 우리 신선님 다시 만나서 또 한잔 해요 라고 말했으니까 화자는 이런 마음인 거죠. 선우후락. 먼저 백성들을 걱정하고요. 그 다음에 나의 즐거움을 찾겠어요 라는 마음이죠. 동시에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라고 했으니까 뭐요? 선정에 대한 포부 혹은 애민정신 드러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이 꿈으로 인해서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자, 말 지자 학을 타고 구공에 올라가니, 말이 떨어지자마자 구공, 이 넓은 하늘에 올라갔어요. 누가요? 신선이 누가요? 꿈속의 신선이 이 내가 말을 하자마자 하늘로 올라가니 공중의 옥소리, 어제런가 그제런가 공중에서 옥소리, 옥피리 소리가 났겠어요? 그럼 옥피리 소리는 안 났고 뭐가 났겠어요? 바람소리. 그래서 옥소리의 원관념은 바람소리다라는 것 알아두시고요. 원관념이죠. 어제런가 그제런가 잘 모르겠네 라는 뜻이니까 비몽사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비몽사몽의 상태에서 꿈을 깼습니다. 그러니까 강몽 부분이 되겠네요.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바다를 봤어요. 잠에서 깼으니까 현실 부분이네요. 깊이를 모르거니 끝인들 어찌하리. 뭐의 깊이를 모른다는 거죠? 바다의 깊이를 모른다는 거죠. 앞에서 바다 밖은 하늘인데 하늘 밖은 무엇인고?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이에요. 깊이를 몰라요. 바다의 깊이를 모르거니 끝인들 어찌 알겠는가? 왜? 우리는 모르죠. 이게 인간의 유한성이에요. 유한성, 인간의 유한성. 명월이 천산 만나게 안이 비친 데 없다. 밝은 달이죠. 여기서 밝은 달, 하늘에 떠 있는 거니까 임금님. 임금님의 은혜가, 임금의 은혜가 천산 만낙 온 세상에 안이 비친 데가 없구나. 임금에 대한 감사. 여기가 이제 마지막 부분 낙고예요. 그래서 명월이 3글자, 천산만낙에 5글자, 안이 비친 4글자, 3글자. 그래서 3~5~4~3이니까 얘는 전격 가사임을 알 수 있고요. 요 꿈에 해당하는 부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풍. 요 앞에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꿈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볼게요. 송곳 소나무 뿌리를 베고 풋잠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한 사람이 나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꿈에 한 사람은 누구예요? 신선은 세모. 한 사람이 나 화자에게 묻기를 그대는 나를 모르는가? 천상계에 너는 진선이었다. 하늘나라에 정말 신선이었어. 너는 근본이 신선이야. 황경경이라는 글자를 잘못 읽었기 때문에 너는 인간 세상에 내려왔어. 그래서 우리 신선을 왜 쫓고 있니? 라고 말하면서 적은 덕 가지마. 이 술 한 잔 먹어보. 잠깐 가지마. 이 술 한 잔 먹어봐. 라고 이 부분은 누가 한 말이에요? 신선이 한 말이에요. 신선이 화자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북두성 기울여 창에서 부어내어 저먹고 날 먹여를 서너전 기울이니 북두성 국자를 갖다가 창에수 술을 나에게 몇 잔 따라줘서 기울였더니 저 신선 나 화자가 몇 잔 먹었어요. 그랬더니 화창한 바람이
산들산들 불어서 양 겨드랑이를 축혀드니 여기가 무슨 얘기냐면 소동파엣이 적벽부에서 이와 같이 말했어요. 화풍이 불어서 양 겨드랑이를 축혀 세우니까 구만리 장공 아주 높고 넓은 하늘에 웬만하면 날 것 같구나라는 소동파의 적벽부의 시구를 인용한 겁니다.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술 마시고 기분이 좋아졌는데 그래서 화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 술 가져다가 온 세상에 고루 나눠주고 난 다음에 온 백성 억만창생을 다 취하게 만든 후에 그때야 신선 너 다시 만나서 또 한잔 해요 라고 말했죠. 이 부분은 화자가 한 말로 선우후락의 화자의 정서를 알 수 있고 이 부분에서 완전히 갈등이 해소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온 백성을 다 기분 좋게 만든 후에 또 한잔하자 라고 했으니까 애민정신 선우후락도 드러났다라고 알아두면 되고요. 말이 떨어지자마자 신선이 학을 타고 구공 하늘 높이 올라가니까 공중에 옥소리 소리가 여긴가 저긴가 라고 했어요. 옥피리 소리는 바람 소리가 있었나 없었나 비몽상몽 중이에요. 그래서 꿈을 깼고요. 여기부터 현실 나도 잠을 깨어 바다를 굽어보니 깊이를 모르는데 끝은 어찌할리.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알 수 없어. 그러니까 자신은 위정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유기적 인사상입니다. 명월이 천선 만나게 안에 비친다. 밝은 달이 온 세상에 비추었구나.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이야기가 끝났네요. 그래서 대단원에 막을 내렸습니다. 자, 관동별곡을 총 5개의 파일로 우리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관동별곡 가사의 특징 알아야 되고 서사 분사 결사 뭐 이런 흐름을 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정 견문 감상 아시면 되고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보았고 그 무엇을 보았을 때 어떤 표현법을 썼는지 감상 이때 화자의 정서가 뭐 애민정신이었는지 영군지정이었는지 뭐 이런 거 아시면 되고요. 그런 감상이 나타날 때 화자는 어떤 미를 그 부분에서 화자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감동을 느낄 수 있는지 뭐 우아미 순고미이고 알아두시면 되고 이 부분에 이런 고사가 쓰였구나. 그 다음에 표현법은 어떻게 쓰였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긴 내용이라 여러분이 잘 따라왔을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모르겠으면 반복해서 들으면 돼요. 그리고 이거 들을 때 꼭 뭐 이렇게 느리게 들을 필요 없고요. 1.5배속 정도로 들으면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속도감 있게 들어야 집중도 잘 되죠. 그래서 요거 한번 혹은 2번 듣고 나서 중간 퀴즈 풀고 나서 그래도 모른다 그러면 아주 빠른 배속으로 1.7이나 2배속으로 한 번 더 들은 다음에 객관식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